그날 밤 고성이가 처음 흘린 눈물은 은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나의 신장을 위한 것이었다. 고성이는 그 문장을 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다. 오래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매달리듯 살던 시절, 갓난아이였던 지은호를 멀리 밀어낸 선택이 언제까지나 잠들어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박영나의 신장이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린 순간 그녀는 마치 자신이 버린 과거가 한꺼번에 되돌아와 목을 조르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병원에서 담당의가 차분히 설명하던 이식과 적합성이라는 단어는 고성이에게 한 가지 계산을 불러왔다. 혈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가능성. 그리고 그 혈연은 지금 자신의 곁으로 조금씩 당겨지고 있는 지은호였다. 지은호는 그 계산을 모른 채 친모가 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으로도 버거웠다. 그녀는 여전히 식당을 꾸려가는 정순이의 딸이었고 성실하게 카페를 돌보고 인테리어 일을 이어가는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자기 정체성의 한쪽이 갑자기 다른 색으로 칠해지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얼음장 같은 균열이 벌어졌다. 친모가 누구인지 밝혀졌다고 해서 세상이 따뜻해지는 건 아니었다. 특히 고성이가 곁에서 보이는 다정함은 이상하게도 온기가 없었다. 그 다정함은 얇고 매끈했으며 만지면 금세 갈라질 것만 같았다. 그 위태로움 자체가 불안을 키웠다. 은호의 동생 지강호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힌 채 날이 바짝 서 있었다. 그는 우연히 본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양임이라는 냉정한 글자를 읽었고 그 순간부터 자신의 세상도 무너졌다. 공부를 못해 늘 비교를 견디며 자란 열등감과 게으름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건 엄마와 누나라는 울타리였다. 그런데 그 울타리조차 가짜였다는 듯 흔들리자 그는 통장을 빼돌리려 했던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더 거센 폭력을 마음속에서 부풀렸다. 다 거짓말이었잖아. 지강호는 속으로 그렇게 되풀이했다. 누나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잖아.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처는 이미 현실이 되어 그를 갉아먹었다. 박성재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는 금수저로 자랐지만 적어도 마음 많은 편법을 싫어한다고 믿었다. 지은호를 향한 마음은 분명했고 그가 가진 자원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서고 싶었다. 하지만 성재는 또한 알고 있었다. 지은호가 여전히 짝사랑하는 사람은 이지혁이라는 사실을. 절친인 지혁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의 감정을 밀어붙이는 선택은 그에게도 버거웠다. 그래서 성재는 물러서 있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이지혁은 다르게 흔들렸다. 비혼주의를 선언한 건 가벼운 신념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가족의 기대, 사회적 관습,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욕구를 치열하게 저울질해왔다. 연애는 자유롭게, 결혼은 신중하게 결국 하지 않겠다는 게 결론이었다. 그런데 지은호가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예상치 못한 균열을 틈틈이 드러냈다. 은호가 성재와 가까워지는 모습이 불편했고 무엇보다 은호가 침몰하는 오래된 그림자와 맞닥뜨리며 흔들리는 순간들에서 그는 이유 모를 보호 본능을 느꼈다. 이성은 물러나라고 했지만 마음은 다르게 움직였다. 그래도 그는 말했다. 나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야. 그 문장은 확신처럼 들렸지만 실은 두려움의 다른 얼굴이었다. 이상철은 정년퇴직 후 더 고지식해진 원칙으로 흔들리는 가족을 움켜쥐려 했다. 김다정은 그 옆에서 아이들을 살피며 말수보다 눈빛으로 더 많은 것을 전했다. 둘은 서로의 주름 사이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조옥래는 손주들의 마음이 어디로 기우는지 오랜 살림살이에 촉으로 가늠했는데 늙은 눈은 어떤 순간에도 진실을 놓치지 않았다. 사람 마음은 돈으로 못 사. 조옥래는 그렇게 말했다. 근데 그래도 약이 필요할 땐 약을 먹어야지. 그 말은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아직 아무도 공개적으로 꺼내지 않은 진실에 묘하게 겹쳐섰다. 고성이는 박영나의 병상 앞에서 마음이 기우뚱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세운 기둥을 다시 세웠다. 나는 엄마야? 그 말은 사실이었고 동시에 핑계였다. 그녀는 권력에 욕심이 있었다. 그 욕심은 항상 가족이라는 이름을 썼다. 영나가 아프고 방법이 필요하고 그 방법이 은호라면 그녀는 다정한 미소로 설계도를 펼칠 수 있었다. 우연한 재회로 보이게, 자연스러운 도움으로 느끼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감정으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녀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심리적 파도는 지강호가 일으켰다. 그는 정순이를 몰아세우며 왜 이제야 말했냐? 고 누나는 우리 가족이 아니었다. 고 엄마도 날 속였다. 고 쏟아냈다. 정순이는 차분히 듣다가 갑자기 허리를 굽혀 앉아버렸다. 그 자세는 미안함이 아니라 버티는 모양새였다. 강호야, 너에겐 미안한 게 많다. 근데 누나는 내 누나다. 내가 키웠고 우리가 먹이고 재웠고 너를 대신해서 밤을 새웠던 누나다. 그게 피보다 가벼운 건 아니야. 그 말은 지강호의 귀에 닿았으나 아직 마음까지 가닿지는 못했다. 그는 손에 쥔 분노를 내려놓을 틈을 모르고 더 잘못된 곳으로 뛰고 싶어졌다. 돈, 비밀, 폭로 그 어떤 것도 그를 잠깐이나마 세상의 중심으로 불러낼 수 있다면 그는 거기로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번째 파도는 고성이가 만들었다. 그녀는 은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우리 한번 병원에서 건강검진 같이 받으면 어떨까? 은호는 의아하고도 불편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은 오래전 잃어버린 모녀의 시간을 보상하겠다는 핑계로 감춰졌다. 성희는 덧붙였다. 요즘 내가 많이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간단한 검사라도. 그 말은 다정했고 동시에 방향이 있었다. 성희의 머릿속에는 혈액형, 조직적 합성, 공여 조건, 대기 기간,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일렬로 서 있었다. 은호는 그 나열을 모르고 모녀 사이에 조금 어색하지만 노력하려는 시도 정도로 받아들였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설계도는 첫 줄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었다. 움직이면 길은 생겼다. 세 번째 파도는 박성재가 막아섰다. 성재는 성희와 눈이 마주친 순간 미세한 균열을 눈치챘다. 그녀의 다정함은 보석처럼 잘라져 있었고 강면이 지나치게 매끈했다. 이모님, 성재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은호에게 너무 급하게 다가가시는 것 같아서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희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성재야, 어른들 일에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 은호도 어른이야. 그러나 그 미소 뒤에서 계산기는 멈추지 않았다.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이 일을 넌지시 알렸다. 박진석은 상남자식 직감으로 거칠게 결론을 냈다. 그 집 사정은 그 집에서 끝내. 피가 섞였든 아니든 누가 책임질 건데? 내가? 아니면 지혁이가? 대답 대신 성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래 생각했다.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남의 삶을 바꾸는 결정 앞에서 돈과 권력은 언제나 먼저 손을 든다. 그렇다면 내 몫은 무엇이지? 이지혁은 그 무렵 은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여전히 결혼을 원치 않는 사람이었고 그 확신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은호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에 가만히 기대 있게 해줄 손을 내밀 수는 있었다. 힘들면 말해? 지혁이 말했다. 내가 거기 있을게. 그 문장은 고백이 아니었지만 고백보다 더 깊이 들어왔다. 은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짧게 대답했다. 고마워, 선배. 선배라는 호칭은 아직 멀쩡한 벽처럼 둘 사이에 서 있었다. 그러나 벽에도 문은 있다. 그 문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사건은 예기치 않게 궤도를 바꿨다. 영나의 신장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 성희는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다시 한번 은호에게 제안했다. 혹시 우리 가족 검사 한번 같이 받자. 영나가 요즘 좀 안 좋아. 그제야 성희의 다정함에 박혀있던 작은 가시가 빛을 드러냈다. 은호는 순간적으로 왜 나지? 라는 의문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기억했다. 임신한 친구가 위태로울 때 성희가 걱정의 말 대신 차가운 눈빛을 보냈던 그 이질감을. 그때는 설명되지 않았고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다. 다만 퍼즐 조각이 서로 끌리는 소리가 났다. 딱 하고 맞물리는 기척. 정순이는 뒤늦게 그 기척을 들었다. 그녀는 성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이들 일에 너무 깊이 손대지 마세요. 특히 은호에게. 성희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사모님, 제가 뭘 했다고요? 전 그냥 엄마로서. 그 단어는 정순이의 심장을 건드렸다. 엄마라는 자리를 가벼이 부르는 사람을 순이는 세상에서 가장 경계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엄마라는 건 낳았다는 이유로만 들먹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혈연과 양육 사이에 서늘한 칼날을 세웠다. 성희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미소를 올렸다. 그 미소는 더 단단해졌다.
이 칼날을 지나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너무도 잘 알았다. 지강호는 폭발의 타이밍을 스스로 잡았다. 그는 술김에 혹은 술을 핑계 삼아 지역에게 전화했다. 형, 다들 나만 나쁜 놈이래. 근데 형은 알아? 그 누나, 우리 누나 아니래? 피가 다르대. 지역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피와 삶, 선택과 책임이 복잡하게 겹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강호야, 지역이 천천히 말했다. 내가 지금 제일 무서운 건 누나가 가족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거야. 그 말은 꽂히지 않았다. 지강호는 전화를 끊고 다음 날 그는 성희에게 접근했다. 돈 필요하세요? 성희는 그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의 눈에서 모양을 읽고 있었다. 폭로와 거래의 모양? 강호 씨, 성희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린 같은 편일 수 있어요. 근데 같은 편이 되려면 조용해야 해요.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다. 제안이었다. 질서의 제안? 비밀을 공유하되 주도권은 자신이 지겠다는 진심 어린 설득. 이수빈은 이 사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바라봤다. 현실 감각이 빠르고 계산에 밝은 그녀는 집안의 균열이 감정의 파동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오빠 이지혁에게 말했다. 오빠, 이건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아. 돈, 명예, 이미지 다 걸려 있어. 특히 박 회장님 집안은, 지역은 동생의 말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에게도 싸움의 종류가 바뀌고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비혼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끈적한 권력의 싸움에서 자신을 분리해두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경계선이 은호를 통해 그의 발밑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결정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병원에서 영나의 상태가 더 급해졌고 임시적 치료가 반복되는 사이 이식 대기 순번은 감감무소식이었다. 성희는 마침내 숨겨둔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은호를 불렀다. 단둘이 앉은 자리에서 처음으로 눈을 붉혔다. 미안해. 아주 오래전 내가 너를 버렸어. 변명하지 않을게. 그때 난 너무 가난했고 겁이 났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가 올렸다. 근데 지금 영나가 내 동생이 죽을 수도 있어. 은호는 숨을 삼켰다. 성희는 마지막 문장을 조심스레 얹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혈연이면 가능성이 높아. 그 말은 직설이었고 동시에 칼날이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물었다. 제가 해야 하나요? 성희는 대답 대신 눈물을 떨궜다. 계산 뒤에 숨겨둔 진심이 그제야 모습을 나타냈다. 나는 엄마야?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죄책의 무게로 내려앉았다. 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정순이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순이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준비한 듯 조용히 말했다. 내가 뭘 선택하든 나는 내 편이야.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해. 내 몸은 내 거야. 누구의 것도 아니야. 도움이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어. 그 말은 은호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밤새 지역에게, 성재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보여줬다. 지역에게는 나는 누군가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싫다. 고 말했고 성재에게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기회가 내게 왔을 때 외면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두렵다. 고 고백했다. 다음 날 은호는 병원으로 갔다. 간단한 사전검사라며 시작된 절차는 생각보다 비인간적이었다. 숫자와 수치, 위험률과 회복기간, 공여 후의 삶. 의사는 중립적으로 설명했고 간호사는 친절했다. 그러나 은호는 자기 혈액이 채취되는 순간 묘한 소외감을 느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도구가 되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걸까? 질문은 분명했지만 답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은호와 영나의 적합성은 높은 편이었다. 성희는 안도의 숨을 쉬었고 동시에 다시금 죄책과 계산 사이에서 흔들렸다. 이제 설득은 더 노골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의외로 성희는 한 걸음 물러섰다. 결정은 내가 해. 그녀가 말했다. 놀랍게도 그 말은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는 목소리. 은호는 그 목소리에 순간 가슴이 젖었다.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았다. 믿음은 시간이 만든다. 의심도 마찬가지다. 그녀가 내릴 다음 한 수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것이다. 화려한 날들이라는 제목이 화려함의 반짝임이 아니라 버티어낸 삶의 광택을 뜻한다면 진짜 빛은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른다.